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저는 고독 신도시에서 협의자 택지, 이주자 택지를 포함해서 50동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백 건도 더 되겠죠. 그런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주자 택지에 빈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이 지금 상가가 공실이 굉장히 심각하죠. 대략 한 60% 이상은 공실이지 싶을 정도로 지금 탈출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걸 실행으로 글을 써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상가 없는 이주자 택지. 자, 우리 건축 지침에 보면 1층에 상가를 안 넣으면 6가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가도 없애고 다락방도 없앴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1층이 공실인데 1층 상가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정답은 그렇다였지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방은 어떨까요? P5, P6가 지금 삼성이 아주 가열차게 일을 하면서 숙소 부족 현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독 신도시에 숙소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죠. 제가 오전에도 그 숙소 계약을 해서 우리 협력사한테 넘어줬죠. 그래서 상가 없는 이주자 택지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을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글들은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디자인 실험이 아닙니다. 고독 신도시 이주자 택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상가는 공실인데 방은 부족하다. 이 문장 한마디로 정리가 끝입니다. 고독 신도의 원래 이주자 택지는 1층 상가가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죠. 상가주택에 상가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죠. 그러나 1층 상가는 공급 과잉이죠. 소비동선, 코로나 이후에 소비동선이 대형 상권, 중심 상권, 배달 앱으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대략 한 4만 5천 명이 들어왔지만 상가에서 오픈하는 것들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이제 P4, P5, P6 공사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이제 현장 인력이라든가 협력사 직원, 장기 체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층 상가를 넣는 것보다 6가구의 순수한 주거용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상가 없는 이주자 택지의 탄생. 자, 이거는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번 실패를 해서 만든 겁니다. 모던 앤 프리미엄 1층 상가 없는 이주자 택지의 다가구입니다. 밑에 상가는 지금 주차장만 넣었습니다. 고독 신도시에 지금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데 만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구 들어가고 밑에 상가 주차장을 넣는다 그러면 상당히 넉넉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에 만일 일정 부분에 상가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을 반영한 설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건축 계획이 아니라 고독 신도시 이주자 택지의 새로운 모델 수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포기를 합니다. 현재 시장에 맞춰서 최적의 구조로 건축을 하되 미래 이제 환경이 변화돼서 만일 1층에 상가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상가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1층도 주차를 딱 계획을 해서 한 20에서 25평 정도는 향후에 그 상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미리 반영을 하고 4층 주인 세대도 2가구에서 1가구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복합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정면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면도고 측면도고 배면도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화이트 스타일이고 그레이 벽돌 우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는 공실인데 방은 부족합니다. 고독 신도시 이주자 택지는 오랫동안 1층 상가 2층에서 4층 주거
다락방 이 형태가 정답처럼 여겼습니다. 저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상가는 늘어나는데 소비는 중심상권 대형 상가 배달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P4의 페이지 4, 페이지 2 마감 공사 이거는 올해 안에 끝납니다. P5가 이제 시작이 돼서 아마 가을 하반기 늦게 내부 마감 공사를 시작할 거고 P6는 7월 중에 착공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숙소 부족 현장이 심각해지죠. 뿐만 아니라 주차난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시장은 상가를 남고 방은 부족한 시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1층에 상가 없는 필로티 주차장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현재 계획의 핵심입니다. 현재는 이제 필로티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을 6대 그거보다 더 나옵니다. 넓은 뭐 진출입 동선이라든가 입주민의 편의성을 이제 조금 향상을 하는 거죠. 최근 임차인들은 상가보다 주차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삼성전자 직원들은 뭐 이제 협력사 직원들은 차량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도 지금 주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상가를 미리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임대 현황이 상황이 좀 바뀌면 이렇게 상가를 전환할 공간을 20에서 25평 창고도 밑에 뒤에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 주차를 하는 거죠. 일단은 여기도 주차를 하죠. 여기도 주차장을 다 해서 하다가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상가 들어갈 자리를 미리 계획을 하는 거죠. 상가 없는 상가 주택이지만은 나중에는 환경이 바뀐다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상가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상가들은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뭐 전기라든가 수도 배관이라든가 하수 배관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 상가 같은 경우는 무슨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샤시로 칸을 다 막으면 공사비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 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상가 가능성은 항상 남겨둡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디자인하는 것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를 보류해 두는 겁니다. 보류해서 나중에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상가로 전환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해 두는 거죠. 그래서 주차를 하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차장으로 쓰다가 이 한쪽 옆에다가는 상가를 쭉 넣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구조를 맞춰서 이렇게 그 상가를 한 20, 25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샤시만 넣으면 됩니다. 돈 얼마 안 들죠. 자, 그래서 뭐 급수 배수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고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상가를 전환할 것을 준비를 하죠. 기둥 간격을 확보를 하고 상가 출입구 위치를 고려하죠. 급배수 배관 사전에 계획을 하고 전기 증설 뭐 가는 구조라든가 간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 반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결과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향후 시장이 변하면 20에서 25평 정도의 카페, 부동산, 편의점, 사무실들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딱 남겨두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주차장으로 시작을 해서 상가로 전환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이렇게 이쁘게 20에서 25평 정도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들은 다 예상해서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전체를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이렇게 한쪽 옆에는 상가가 들어오고 주차장으로 쓰고 이래서 이제 별도의 출입구라든가 유연한 공간 활용이라든가 가시성이라든가 적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층, 3층은 뭐 이렇게 바뀔 거 없습니다. 땅이 넉넉하다 그러면 투룸, 쓰리룸 이런 시대로 뭐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그래서 층당 2세대에서 총 4세대 이 2층, 3층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절감하는 방법하고 공사를 단순화하고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참 이런 타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방이고 이런 식으로 딱 하죠. 그래서 요 투룸
A타입 방 2개, 그 다음에 B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임대를 하는데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사비를 많이 들을 생각은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그림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와 있으니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되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평면입니다. 굳이 복잡한 구조를 넣을 필요는 없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자금 대출이 참 어렵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 100%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4층에는 처음에는 2룸, 3룸 2가구를 넣고 뭐 3룸, 1룸, 뭐 3룸, 1.5룸 좋습니다. 어쨌거나 나중에는 방 하나를 한 가구를 없앨 가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2세대 2가구가 들어와서 여기를 확장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렇게 확장을 하면 전용 85제곱미터를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냈지만은 건축 설계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층은 2룸 하나, 3룸 하나였는데 2개였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6가구가 되죠. 그래서 6가구로 그렇게 임대를 하다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넣어놨습니다. 향후 이제 상가를 넣으면 만약 1층에 상가 일부를 상가로 전환하면 세대수를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4층을 한 가구로 변경을 해야 되죠. 4층 주인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임대를 하거나. 그런데 4층을 이제 구조 변경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게 또 핵심이에요. 그래서 남겨놓을 부분과 확장할 부분, 그러니까 확장할 부분은 4층 일부 벽체를 ALC 블록으로 시공하는 겁니다. 제가 고덕신도시 협택에서 삼성의 협력사의 기숙사를 건축을 하면서 ALC 블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거 딱 거대한 아주 사이즈가 큰 두부락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게 뭐 방음이라든가 또 불의 난연이라든가 이런 거 탁월합니다. 시공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또 시공비도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장할 부분을 미리 해가지고 설계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LC 블록은 ALC는 콘크리트 구조 벽이 아닙니다. 향후 철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2룸, 3룸 사이에 4층을 일부 벽체를 ALC 블록으로 시공하면 나중에 철거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을 하면 뭐 대형 거실, 대형 주방, 드레스룸, 서재, 가족실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용인 원삼 이주화 택지도 올해 한 10월 정도에 건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건축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용인 원삼 이주화 택지 같은 경우는 7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모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현재는 6가구 임대형으로 운영하다가 미래에는 5가구 주인 세대 상가로 전환하는 이런 약간의 그런 변형된 스타일 뭐 이런 걸 또 해볼 수가 있죠. 자, 다락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락방 제가 뭐 멋지게 해놨지만은 뭐 이런 타입으로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락방을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락방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70%를 뚜껑을 덮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다락방의 문제는 뭐 계단을 설치를 하고 뭐 단열, 창호, 냉난방, 마감. 사실은 이 다락방에는 화장실도 못 넣죠. 화장실을 넣는 건 불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난방을 하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건축비는 예를 들어서 다락방이 35평 이 정도 다 나옵니다. 만일 평당 700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2억 4,500입니다. 2억 4,500을 들여가지고 여기에서 별도로 임대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을 아예 빼버리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다락방을 별도로 문을 내서 임대를 할 수가 있다면 얘기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전혀 다락방을 별도로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다락방이 있다고 해도 가격을 조금 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에서 거기에 비하면은 수익은 별도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주인이 다락을 사용하면서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다락에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다락방은 투자금이 증가를 합니다. 공사비가 높아져 갑니다. 임대 수익은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그 비용으로 뭐 주차장을 개선하거나 외관을 고급하거나 뭐 이런 것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고독 달팽이의 최종 결론입니다. 일단은 1단계는 1층 필로티 주차장, 2, 4층에 총 6가구, 다락방 없습니다. 2단계는 상가로 전환을 가능한 구조를 확보를 하는 거죠. 급배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사전에 잘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3단계 4층 일부 벽체는 ALC 그 블록으로 시공을 하면 미래의 구조 변경이 굉장히 쉽다. 4단계로는 시장이 변화했을 때 1층에 20에서 25평 정도 상가를 집어넣고 4층은 주인 세대로 확대를 하고 5가구 상가 모델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델의 본질은 뭐냐면 현재는 방이 부족한 시장에 맞춰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미래에는 상가와 주인 세대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 이렇게 트랜스포머 건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건물 외관입니다. 외관은 이제 화이트 뭐 스타코도 이렇게 제가 했는데 스타코는 뭐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건물은 조금 밝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래 벽돌 이런 거 일부 들어가죠. 우드 루버 이렇게 됐는데 우드는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림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가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콘텐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상가는 공실이고 방은 부족한데 왜 아직도 상가와 다락방을 만들까? 여기에 궁금증에 시작을 해서 제가 머릿속으로 많이 구상하다가 이 글을 쓰게 된 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는 상가 없는 이주택지, 상가도 다락방도 포기한 이유 정확합니다. 그리고 왜 상가를 포기했을까? 왜 다락방도 안 만들까?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임대 수익은 더 좋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만일 어떤 분이 의뢰가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설계 사무실하고 이 그림, 이 디자인을 가지고 해서 제가 시공을 해드릴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